일단 첫 번째는 중심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재요. 어렵지 않잖아. 중심 나와 있으니까 점점 거리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계산해보니까 빼서 제곱이야. 빼서 제곱이죠. 이렇게 나와. 루트 50이거든. 너희들 봐봐. 이거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2야. 여기 반지름은 얼마야? 루트 18이죠. 루트 18은 3루트 2 이렇게 그냥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개의 반지름을 더하면 얼마인가요? 4루트 2에 16 안루트 2에 루트 32고 누가 더 커? 이게 결론이야. 얘가 더 길다는 거. 두 반지름의 길이를 더해도 중심 사이 거리가 더 길다는 거죠. 이런 뜻은 위의 그림이 맞다는 거죠. 밑에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상황 이해돼요? 위의 그림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마이너스 2,1짜리 원이 이렇게 대충 있고 여기에 원이 대충 있어서 두 개가 안 만난다는 거지. 이런 상황이면 그럼 결론이 뭐냐면 원유의 점을 잡아. 띡 잡아. 띡 두 점을 이겨. 그럼 거리가 이제 만들어지죠. 이거의 최소가 얼마냐 이런 뜻이에요.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뜻이에요. 7번에서는 지금 최대값, 최소값이 둘 다 물어보는 건 아니고 최소값만 물어보는 거니까 최소값만 찾겠습니다. 뭐가 기준일까요? 당연히 중심 거리가 기준입니다. 이거 기준을 했을 때 뭐가 제일 짧아? 그 두 점을 한 놈은 여기 잡고 한 놈은 여기 잡고 연결했을 때 요 길이 있죠?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지. 맞지? 저기를 갖다가 구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구해요? 방금 했어요. 이 길이를 구하고요. 반지름 길이를 빼요. 그러면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최소값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루트 2이기 때문에 여기 거리 5루트 2에서 자, 뺍니다. 반지름 두 개 합을 빼야 돼요. 요 4루트 2를 빼야죠. 이렇게 빼시면 루트 2 나오죠. 여기 길이가 루트 2라는 뜻이에요. 최소값이 루트 2가 됩니다. 정답 여기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써야지. 다음 문제 봅시다. 10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과 만나서 생기는 현 길이 잡으시고 원이 있다. 중심이 0,0이다. 그리고 직선이 있다. 직선은 두 점을 지난다. 일단 직선식부터 찾으셔야겠네요. 마이너스 2,2랑 1,5 찾을게요. 직선은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울기 뽑으시면 되거든요. 기울기 얼마지? 기울기는 빼면 3 빼면 3 기울기 1이에요. 식은 어떻게 세워요? 기울기 열고 x 빼기 1 이렇게 세우면 되고요. 정리하면 x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 되는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10번에서 자 현의 길이를 찾아야 돼요. 이거 찾아달라는 거겠지. 요거 찾아주세요. 요 길이 찾아주세요 라는 뜻인 거예요. 중심에서 수선을 내리고 이렇게 수선을 내린 다음에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 쓴다. 약간 이런 느낌. 지금 현재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4인 것 같고요. 반지름 루트 24. 우리가 여기만 찾아주면 되겠지. 저기를 찾는 방법은 직선, 원점까지 거리, 중심까지 거리를 찾아줍니다. 대입하고 절대값 루트 2 여기와 마저 하시면 2루트 2가 됩니다. 2루트 2는 루트 8이에요. 따라서 여기가 루트 8이 되는 거고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24에서 8 빼면 16이죠. 루트 씌우면 4 나와요. 몇 배 하면 정답이야? 2배 하면 정답이지. 정답은 8. 이렇게 나옵니다. 넘어가시죠. 4번. 그러니까 너네들 보통 시험에서는 뭐 틀려오냐면 이걸 2배 안에서 틀려. 여기까지 딱 구해놓고 4다. 정답이 4가 아닙니다. 알겠죠? 2배 하셔야지 정답입니다. 12번 먼저 볼게요. 12번, 15번 2개 마저 보고 마무리할게요. 12번. 무슨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저 나중에 이틀 빠져서 나중에 이틀 빠져서 빠지는 주에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대박. 그래, 너가 그냥 온다는 얘기는 안 했겠지, 그치? 원위의 잘못 썼어. 12번 알지? A, 4루트 3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 3 y 플러스 2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원위의 점이 접선 뽑아볼까?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식을 뽑아보시면 되겠죠. ax 더하기 4루트 3y는 rg 이라고 뽑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위에랑 같은 식이어야 돼요. 같은 식. 오케이? 같은 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얘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만들어 볼게요. 얘랑 똑같이 만들면 된다는 건 R제곱을 일단 우변에 지금 는영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이해하면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가 지금 계속 Y쪽에 계속을 맞춰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4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로 나눠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4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모양이 맞춰지죠. 마이너스 4로 나눠서 4분의 R 치마 따라서 얘가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됩니다. 자, 이 뒷부분 봅시다. 이 뒷부분은 얼마여야 되냐? B여야 됩니다. 일단 A 값을 여기서 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자, A 값 찾고 갈게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B 값을 찾던 R 값을 찾던지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게 자, A 값이 나왔기 때문에 원위의 점이 결국 마이너스 4,4루트 3이라는 얘기라서 그냥 원위의 점은 대입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대입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대입하시면 R제곱 값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4루트 3의 제곱을 했을 때가 R제곱입니다. 간단히 계산하시면 R제곱의 값이 앞에 거 16, 뒤에 건 48 맞죠? 이렇게 나옵니다. R제곱이 16이면 반지름이 얼마냐? R제곱이 64면 반지름이 얼마냐? 8이 자, B값 찾으러 갑시다. B값. R제곱 값이 64니까요. B는 4분의 64라서 4 이러면서 4, 6, 20 B가 16 A, B, R 다 찾으셔야 돼요.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R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 더하기 16 R값은 8이지 더하기 8 요거 20 나오는 거. 콤마 0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은 접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서 접선을 찾는 게 문제입니다. 자, 6,0에서 자, 이 원의 그은 접선 찾기 기울기를 모릅니다. 기울기를 모른다. 그래서 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접선을 세운다. y는 기울기를 지나는 점. 이렇게 하시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이라고 접선이 세워진다. 두 번째, 중심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했을 때 반지름 길이가 나와야 돼. 계속 보여드리는 풀이네요, 그죠? 여기 대입하고 절대값. 그게 3이어야 20을 풀어나가는 거지만 아까 자세하게 보는 거죠. 양변 제곱해서 간다. 이 상태에서 제곱해도 괜찮아, 알겠지? 이 상태에서 양변 제곱하면 위쪽 36m 제곱, 밑에는 m 제곱 플러스 그게 9가 된다. 이거 처리해도 괜찮아. 따라서 36m 제곱 2 9m 제곱 플러스 9로부터 얘가 넘어갔을 때 27m 제곱 나와요. 따라서 m 제곱 이라고 하는 의미는 3분의 1이어야지 얘가 9가 되겠지. 3분의 1 찾는 게 뭐지? 15번. m값 그 두 접선과 y축 사방이 좀 이상 그림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그림 봐. 자, 원점이 중심 0,0이고요. 원점이 중심이고, 자 6,0에서 접선 두 개를 그은 거죠. 그 반지름이 3짜리라서 여기서 그은 건데 접선 두 개가 이렇게 나는 거야. 하나, 둘, 맞지? 그랬을 때 y축으로 둘러싸인 두 접선과 y축,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인 것 같아요. y축과 이 두 접선과 자, 넓이를 찾자. 이거 니네가 보기에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인 것 같아?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인 것 같아? 여기랑 여기 길이가 어떨까? 길이가 같겠지.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밑변. 여기가 밑변이고요. 높이 값은 문제에서 줬습니다. 이거 높이인데 높이가 6이지. 여기가 6,0이니까. 자, 밑변 길이 찾읍시다. 밑변 길이를 찾으려면 직선의 무슨 절편을 찾아야 돼요. 무슨 절편 찾는다? 여기 y 절편들을 찾는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m값 두 개를 찾은 겁니다. 따라서 y 절편 찾으러 갈게요. y 절편은 여기서 찾으면 될 것 같거든. 자, mx-6m에서 마이너스 6m이 지금 y 절편이에요. 요게 y 절편이죠. 근데 m 값이 두 배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가 따라서 m 값은 루트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자, y 절편 값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 양수 하나 음수겠지. 하나 양수 하나 음수.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게 y 절편이에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6 또는 루트 3분의 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양수인 게 루트 3분의 6이겠고 음수인 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6이겠지. 그럼 여기 밑변 길이는 얼마일까? 이 길이는
빼면 되니까 루트 3분의 12가 밑변의 길이가 됩니다. 마지막은 넓이식 세워서 계산하고 마무리할게요. 넓이식 계산. 따라서 빨간색이 이제 정답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길이 루트 3분의 12 곱하기 높이 6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볼게요. 얘 나가고요. 3. 루트 3분의 36인데 유리화까지 하시면 12루트 3으로 계산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12루트 3 다음 3번이죠. 3번. 3번. 원문제 풀 때는 보통 이게 그림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리지 않으면 좀 문제 상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본다. 이걸 좀 넘길게요. 자, 오늘은 주제를 바꿔서 가겠습니다.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이고. 일단 진도를 쭉 나가야 되겠죠. 여기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 패턴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형의 이동 볼게요. 도형의 이동, 자, 개념 수업입니다. 자, 도형이 이동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또 마찬가지야. 사람 이동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이동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까? 첫 번째는, 너네 이제 여기 올 때 어떻게 왔어? 걸어왔지. 이렇게 걸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걸어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애가 학원 올 때 이렇게 오거든. 걷기 싫으니까 막 이렇게 굴러서 오는 애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 어지러워. 뭔 말인지 이해? 그래서 이동의 종류가 두 개입니다. 방금은 굴렀다라는 느낌보다도 여기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뒤집어졌다가 왔어.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봐봐. 이동하는 방법. 잘 봐.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 두 번째,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 놀랬어? 야, 이걸로 놀래면 어떡해. 너네 대댄지 알아? 대댄지? 너 대댄지 알아? 아, 나는 대댄지? 나랑 좀 잘 맞는데? 대댄지? 뭐야? 야, 너 나랑 같은 편이야. 알겠어? 개소리고. 수업합시다. 이동의 종류는 두 개다. 알겠지? 내가 방금 설명한 건 뭘까, 이거? 이렇게 간 건 뭘까? 이건 평행 이동이야. 평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건 뭘까요? 이건 대칭 이동이에요. 근데 대칭 이동 종류가 이제 두 가지고, 종류부터 먼저 설명해 볼게요. 도형의 이동은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큰 주제로 나누자면 평행 이동이라는 걸 먼저 너희들이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미 배웠던 내용인데 여기서 조금 일반화가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대칭 이동입니다. 대칭 이동이 좀 어려워요. 근데 식으로 할 줄만 알면 되지 않겠냐? 그치? 그것도 기능적으로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 평행 이동의 종류는 X축 평이, Y축 평이가 있습니다. X축 방향, Y축 방향. 두 가지가 있겠죠. X축 방향이라는 건 오른쪽, 왼쪽, 우왼. 오케이? Y축 방향으로는 위아래, 위아. 이런 뜻이. 어려운 거 아니죠? 선생님, 대각선은 뭐예요? 이렇게 이동하고 싶은데요? 맞짱 떠야 됩니다. 저 그런 건 없어요. 오른쪽, 왼쪽, 위, 아래밖에 없어. 알겠지?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대칭 이동은 너희들이 더 어려워하는 게 대칭 이동인데, 왜 처음 배우니까. 대칭 이동은 두 가지, 이것도 두 가지 있어요. 선대칭, 점대칭.
선대칭, 점대칭. 점대칭. 자, 두 가지가 있어. 선대칭은 뭘까?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걸 말해. 봐봐. 예를 들어서 너가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선 뭐예요? 이거? 이 선에 대해서 대칭되면은 넌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갔다가 이 거리만큼 똑같이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칠판이랑 박치기 하는 거지. 맞지? 그렇게 되겠지. 이게 선대칭이에요. 점대칭은 뭘까요? 맞아. 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 봐봐. 이번에 내가 여기서 있잖아. 너가 나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맞아. 이쪽 칠판에 박치기를 하겠지. 맞아. 야, 박치기를 하면 잠 좀 깰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자, 됐어요? 대칭이동 종류는 두 개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하적인 건 설명이 이미 된 것 같아. 선대칭은 뭐냐면, 봐봐. 선대칭은 선이 있잖아. 이거야. 이게 선대칭. 됐지?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일단. 두 번째, 점대칭은 뭐냐면, 기준점 있을 때 점대칭은 이렇게 찍히는 게 점대칭입니다. 이해될까요? 얘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이렇게 이 점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지? 이게 점대칭. 선대칭은 이 점이 이 선을 기준으로 반대로 정확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데칼코마니지. 너는 데칼코마니 알아?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선대칭. 맞아? 선대칭 언제 처음 배우죠? 몇 차 함수? 선대칭 몇 차 함수에서 처음 배우죠? 2차 함수. 2차 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지? 뭐의 방정식? 2차 함수는 뭐의 방정식에 대해서 대칭이지? 이걸 뭐라고 해요?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처음 배운 게 선대칭이에요. 알겠죠? 지금 조금 일반화된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제 기하적으로는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식으로는 어떻게 가요? 식으로는 이건 외우는 거야. 알겠지?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식으로는 X축 방향 평행이동은 자 이제 식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식으로 가는 방법은 X축 방향 플러스 P만큼 자 기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X축 방향 플러스 P만큼 Y축 방향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한다라는 거. 자 식으로는 자 X 자리에 X 대신에 그 자리에 X 빼기 P를 대입한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Y 대신에 Y 빼기 Q를 대입한다. 이렇게 들어가요. 야 진짜 쉽거든? 봐봐.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을 너희들 Y축 평행이동밖에 안 배웠었지. 1차 함수 처음에 배울 때. 맞아요? X축으로도 평행이동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 직선을 X축 방향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대입. 무슨 말인지 이해됐냐 지금? X 자리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대입. 두 번째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죠. Y 대신에 여기 Y 보세요. Y 대신에 Y 플러스 3 대입.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식으로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됐죠? 평행이동 끝. 이렇게 하면 돼. 끝. 식으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정리까지 해주면 돼. 정리하면 상수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1일 거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나? 여기 2x잖아요. 2 빼먹으면 빼기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면 이 직선은 이렇게 평행이동이 됐을 때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선대칭 가겠습니다. 선대칭도 파고 들어가면 결국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일반적인 선대칭보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자, 두 가지로 일단 두 가지 먼저 이해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선대칭 중에 x축 대칭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y축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그래서 자, 그림으로 먼저 이해시켜드립니다. x축 대칭은 어떤 기준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러면 봐봐. 무슨 좌표가 반대로 바뀔까? 그렇죠. y 좌표 부호가 반대입니다. 내 말 뜻 이해했어요? 그러면 x축 대칭은 결론 여기야. 식. 결론은 식이야. y좌표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면 x는 그대로 x좌표는 안 바뀌잖아요. y 대신에 뭘 넣어야 될까요? 마이너스 y를 대입해야 돼요. 왜? y좌표가 반대로 바뀌는 거거든요. x축 대칭. 봐봐, 이걸 외우잖아. x축 대칭은 마이너스 y. 이걸 외우면 나중에 별로 헷갈려요. 알겠지? 그래서 x축 대칭이면 그림을 먼저 떠올리고 y좌표가 반대로 바뀌는구나 확인. 이렇게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해놓는 게 조금 안 헷갈리겠지. 두 번째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건 y축이 얘잖아요. 이놈이 대칭돼서 반대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네가 생각을 해보라고. 무슨 좌표가 반대로 바뀌는 것 같아? 그렇지. x 좌표가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식의 입장에서는 이 x 대신에 뭘 넣는 거라고 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와 같다. 그렇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기능적인 부분에 주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니네가 보기에 이거는 원이지. 맞습니다. 이거 원이죠. 간지는 좀 다르죠. 원이죠. 봐봐, 생각해봐. 원이 평행 이동이 되면 뭐가 평행 이동이 되는 거야? 원의 이동은 핵심적인 거 말이죠. 원의 이동은 누구를 중심으로 본다? 무조건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 이동으로 본다. 원의 이동은 중심 이동으로 본다. 그래서 중심 좌표가 1,2죠. 지서봐. 설명은 들어야지. 중심 좌표가 1,2죠. 이 중심이 만약에 평행 이동이 된다라고 쳤을 때도 그냥 중심을 평행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반지름 바뀐다 안 바뀐다? 평행 이동하면서 막 이렇게 커져? 반지름이? 니네 그럼 움직이면서 갑자기 살쪄? 그런 거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반지름 길이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중심 이동으로만 봐도 충분하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중심이 만약에 x축 방향 플러스 1, y축 방향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렇게 이동을 한다면 중심의 위치가 2,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는 거 맞지? 그래? 그리고 얘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대입, 얘는 y 대신에 y 플러스 3 대입이죠. 맞아요? 그럼 네가 생각했을 때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치면 x 대신에 x-1이 대입이 되면 여기가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y 대신에 y 플러스 3이 대입이 되면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뜻이야.
중심 이렇게 바뀐 거 맞지? 납득을 하셔야 됩니다.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대칭 이동도 원의 중심이 대칭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식은 똑같습니다. 식은 똑같고요. 요 기능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 풀 때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두 부분.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 설명했고, 점대칭은 조금 어려워. 알겠지? 점대칭은 이런 어떤 간단한 방법 같은 게 없어요. 알겠지? 점대칭 좀 어렵다. 알겠지? 점대칭 좀 어려운데, 점대칭 결국 이거야. 봐봐, A, B 이거를 나는 X, Y에 대해서 자 기준점을 줘요. 기준점. 자 대칭이 되는 기준점을 줍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얘를 점대칭 시키고 싶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문제 풀 때는 딱 두 가지만 이용하시면 돼요. 두 가지. 아니, 한 가지를 이용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용하냐면 여기를 네모, 여기를 세모라고 했을 때 너는 네모랑 세모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간단해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거리가 같잖아요. 이게 그렇죠. 중점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으로 문제를 푼다. 이게 중점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점대칭은 처리를 한다. 누구랑 누구의 평균? A, B와 네모, 세모의 평균이 X, Y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쉽다. 알겠지? 이동 끝. 이게 이동의 설명을 한 겁니다. 개념 1, 2, 3, 4 다 설명드린 거예요. 알겠죠? 다 설명드리는 거고. 일단은 여기 앞에는 평행이동 설명만 나온 것 같아요. 평행이동 설명만 나왔고 쭉 넘기다 보면 대칭이동 나오거든요. 자, 대칭이동 다 설명했고요. 그 원점 대칭 이런 거 아직 설명 안 했는데 니네 생각해봐. 제가 이게 기본이라고 했어요. 이게 기본이었고 이것들을 응용한 게 그 부수적인 것들인데 생각해보면 X축 대칭한 다음에 Y축 대칭하면 그게 결국 뭐에 대한 대칭인가? 원점 대칭이에요. 따라서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여기 있죠? X축 대칭, Y축 대칭을 각각 한 번씩 적용한 것이 원점 대칭이에요. 그래서 원점 대칭은 제가 따로 설명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X축 대칭 한 번, Y축 대칭 한 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원점 대칭이에요. 그리고 자 하나 더 설명해 줄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세 개가 많이 나와. 첫 번째 X축 대칭, Y축 대칭 그것들을 한 번씩 응용한 게 원점 대칭. 그 다음에 이것도 아시나요? Y는 X 대칭. 이거는 이거 별표 진짜 너무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Y는 X 대칭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Y는 X 대칭. 그러니까 이런 거야. Y는 X 대칭은 이런 거거든. 그림으로 볼게요. 이거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자 Y는 X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가 Y는 X예요. 맞아요? 그럼 기준점이 칠판 봐야죠. 그래서 기준점이 여기 찍혀 있다고 치면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떻게 가? 요 거리만큼 수직 이루면서 반대로 넘어간다. 요 행동 패턴. 근데 이거 쉽거든. 이게 왜 쉬울 수밖에 없냐면 내가 여기를 이제 A, B라고 하잖아요. 여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된다는 거는 X 좌표랑 Y 좌표가 스위칭 된다는 거야. 바뀐다는 거야. X, Y 좌표가. 그래서 여기는 B, A가 됩니다. 진짜 쉽죠. 자, 결론적으로는 Y는 X 대칭은 X랑 Y랑 어떻게 한다? 자리를 바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별거 아니죠. 기능적인 설명은 다 했어요. 자, 여기까지 문제 보겠습니다. 대표 1번 74쪽 대표 1번 힌트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 교재를 좀 잘 들고 다니자. 교재 왜 두고 왔어? 풀다가 책상에 놓고 왔어? 그럼 너는 출판을 바꿔야 됩니다. 푼 다음에 가방에 넣고 자. 알겠지? 대표 1번 볼게요.
점 A, 5를 X축 방향으로 많이 너네들이 꼭 이런 걸 헷갈려 하잖아. 제가 이걸 가르쳐 놓으니까 이건 어디서 하는 거야? 이치스는 어디서 하는 거야? 이건 식에서 하는 거야. 알겠지? 이걸 가르쳐 놓으니까 또 점 이동이랑 또 헷갈려요. 봐봐. X축 방향 플러스 P, Y축 방향 플러스 Q는 X 마이너스 P 대 Y 마이너스 Q 대 1이지. 근데 점대칭은 니네 생각대로 그냥 하면 돼요. 점대칭은 봐봐. 식은 이렇게 대입이 되지만 실제로는 x가 넘어갈 때 실제로는 플러스 1이야. 식은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점이 이동하는 거랑 식을 갖다가 적는 건 좀 반대야. 알겠지? 다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a, 5를 자, 이거를 x축 마이너스 이만큼 a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자, 이렇게 바뀌는데 그것이 마이너스 4, 자, b가 되는 거야. 그럼 a는 얼마 되냐?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여야 되고 b는 얼마겠어요? b는 8이어야 된다. 풀어주면 되는 거야. 별거 아니지. 자, 마이너스 2, 3을 자, 이거 좀 잘해야 되겠다. 이거 점대칭이잖아. 봐봐. 어디 찍히는지 위치는 관계없습니다. 마이너스 2, 3을 자, 점 3,1로 이동하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자, 3,1로 이동하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그럼 니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거지? 이해됐냐? 그러면 x는 얼마만큼 간 거야? 플러스 5만큼 간 거지? y는 얼마큼 내려간 거야? 마이너스 2만큼 내려간 거죠? 이렇게 따라서 x축 방향 플러스 5, y축 방향 마이너스 2 이걸 먼저 파악을 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4, 마이너스 1이 이동하는 것 좀 구해봐. x좌표에다가 5 더하시고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2를 갖다가 계산을 해주면 9,4 정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넘기고 대표 2번. 이번에는 직선을 이동시켜볼게요. 방금 전에는 점의 이동이었고요. 이번에는 직선 이동할게. 직선 이동은 일단 방정식을 찾는 행동이기 때문에 요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표 1번 볼게. L을 X쪽 방향으로 3만큼 Y쪽 방향으로 이동했더니 다음과 일치했다. 얘들아 어떤 직선이 있어? 얘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했더니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 직선 방정식을 찾아. 얘를 이렇게 이동하면 얘가 됐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반대로 얘를 방금 했던 거에 반대로 해주면 얘가 된다라는 뜻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X축 방향 마이너스 3, Y축 방향 플러스 2를 해주면 자, 요걸 타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죠? 반대로. 맞아요? 반대로. 맞지? 어떻게 해주면 돼? X축 방향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이니까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 X 플러스 3을 넣어주면 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주면 완성이 된다. 따라서 자, 여기다가 Y 자리에 Y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주고요. 자, X 자리에 여기 자리 X 자리에 X 플러스 3을 넣어주고 이걸 정리해주면 원하는 직선 A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가면 이렇게.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3x. 상수 계산하시면 자, 우변에서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2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얘가 정답입니다. 제가 방금 따라간 풀이는 다른 풀이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다른 풀이에 해당합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자, 넘길게요. 여기까지가 일단 평행이동이고 자, 넘어가서 하나 더 남았네? 또 3번 해볼게. 포물선. 너네들 포물선이 몇 차 함수야? 포물선이 2차 함수지. 그럼 너네들 봐봐라. 내가 이미 얘기한 건데
원의 이동은 누구의 이동이라고 생각해라? 중심. 중심 이동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면 포물선 이동은? 포물선은 뭐의 이동이라고 봐야 될까요? 꼭지점의 이동이라고 봐야 될까요? 꼭지점의 이동이라고 봐야지 맞습니다. 그죠? 왜? 야, 생각해봐. 이 포물선이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얘가 막 폭이 막 벌어지거나 하지 않잖아. 맞잖아. 좀 뭐 맞았어? 이러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 변한다고. 모양은 안 변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야. 자, 따라서 자, 해당 포물선이 있다. 그럼 너희들이 다시 여기서 연습해야 되는 건 뭘까? 다시 여기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건 포물선은 기본적으로 꼭지점의 이동이기 때문에 꼭지점을 보시려면 식을 이런 형태로 고쳐야 된다는 건 납득이 되실까요? 무슨 형이죠? 표준형으로 고쳐야 된다. 표준형 연습은 어디서도 해봤지? 원방에서도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원에 이런 식으로 식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쭉 여기랑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해볼까요? 자,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많이 설명한 부분인데 아직도 이게 버벅이시면 안 돼요. 알겠죠? 고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죠. 필요한 거 말씀해 주실까요? 여기 AX인 것 같은지 제가 빼먹었죠. 자, 여기 뭐가 필요할까요? A제곱을 더했어. 여기서 빼셔야죠. 등식 조작이랑 좀 다르지. 여기 상수예요. 상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가 묶이는 게 x-a의 제곱 빼기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여기까지 작성하시면 되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나오냐?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가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됐죠? 그랬을 때 그거를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자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다음과 같았다.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점의 이동입니다. a 마이너스 2, y축 방향으로 4만큼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5 이렇게 했더니 이게 0,b가 됐다. 0,b가 됐다. A 얼마고 B 얼마냐? A가 얼마겠어요? A가 얼마겠어요? 2. A가 2겠고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이 뒤쪽에 있는 놈의 계산값이 마사 플러스 2 플러스 5로부터 얼마겠어요? B가? 3.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됐죠? A는 2, B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네 이제 넷플릭스에서 예전에 좀 이렇게 방영했던 건데, 너네 오징어 게임 알아요? 오징어 게임 게임 중에 여러 게임을 하잖아. 오징어. 너네 봤어? 그거 19세인데 니들이 어떻게 봐? 그렇더라. 이건 개념 없는. 거기 게임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임이 뭐였어? 그 오징어 게임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임이 뭐였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제일 인상적이었죠. 거기 보시면 가운데 걔 누구야? 걔 이름 뭐지? 영이야 걔가?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잖아. 게임을 이렇게 맞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뭘로 죽어요? 총으로. 저격수가 이렇게 쬐고 있는 거지, 맞아? 그리고 움직이는 애 있으면 빵 이렇게 맞아? 여기 이제 총을 설치한 다음에 조는 애들이 있으면 빵 이렇게 맞아?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돼. 제 MBTI는 N이 아니고 S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점점 N이 돼가고 있어. 자꾸 이상한 상상을 하게 돼요. 다시 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네. 글쎄 다시 해봐도 S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본능이니까. 본능. 그럼 쌤이 S가 하고 싶어.
싶은 거예요. 저요? S 하고 싶어서 일부러 검사할 때 이거 그렇게 되는 아니야. S야 S. 그거 죽음이대로 하면 안 되고요. 응? 죽음이대로 하면 안 되는데. 추궁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저를 내가- 이제 오래전부터 경험했던 사람들은 제가 N이라고 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들 이제 처음 본 거잖아요. T죠. 저요? 그럼 내가 F 같아 보여? 아니요. 절대로 아니지. 그럼 네 글자 풀로 뭐예요? 쌤 ISTJ. ISTJ 비슷했어. ESTJ. ESTJ인데 제가 생각하는 제 E의 성향은 저는 학습된 E에 가까워. 그러니까 저는 I가 55가 나오고 E가 45 정도 나오고. 근데 니네가 이렇게 빡치게 하잖아요. 막 자고 숙제 안 해요 이러잖아. 그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지 I 거의 80% 나와. 왜요? 모르겠어요. 상태 그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아씨 술까지만 하면 쉬네. 아 너무 좋다. 목요일부터 쉬네. 그 상태에서 재잖아. 그러면 2가 80%. 되게 이상해. 그래서 여러 번의 이제 테스트의 결과를 도출한 결과 저는 I가 55 정도, E가 45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할 때는 자 1모드, 이건 1모드야. 이건 1모드. 이건 평상시 모드. 그렇지만 뭐가 이제 조금 더 강하냐? I가 좀 더 강한 것 같고 E는 거의 학습 형태에 가까워. 학습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쌤 일할 때 놀고 싶어서 일하서 그러고 집에서 영상 읽고 싶어서 아니면 늦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향적으로는 I가 나는 거죠. 어쩌라고? MBTI는 보통 본인이 편한 상태에서 하는 게 맞대요. 그렇죠. 본인이 편한 상태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2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빡칠 때 하면 80이니까. 지금 얘는 이런 얘기 해서 자. 다음 거 갑시다. 다음 거 왔거든요. 평이는 끝. 평이동 쉬워요. 그냥 해보면 되는 거고 대칭이동 갑시다. 대칭이동. 대칭이동 뭐 주저리 서 있는데 좀 넘겨서 우리 대표 유형 나옵니다. 이제 대표 유형. 대표 유형 갑시다.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쉬운 거야. 마이너스 2,4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진짜 10번은 이건 뭐 그림을 그려봐도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거고. 자 여기 이걸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서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2였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거를 q라고 하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y축에 대해서 이동한 점을 r이라 하자. y축에 대해서 똑같이 넘어간 이 점을 r이라 하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x좌표가 2로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QR의 길이를 찾아봐. QR 길이. 이 길이가 얼마게?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된다. 여기가 지금 길이가 4고 여기 길이가 8이겠죠. 1대 2니까요. 여기는 이제 루트 5일 거고 4배 4루트 5겠네요. 전부 넘어갈게. 쉬워 어려워? 쉽다. 그림으로 알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x축 대칭, 자 y축 대칭 이렇게 있잖아. x축 대칭은 봐봐. x축 대칭은 이거야? 이거지. 그럼 뭐가 바뀌는 거야? y좌표가 바뀌는 거야.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야. 끝이야. y축 대칭은 이거지.
x가 반대로 바뀌는 거야. 알겠지? 따라서 여기가 2,4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점점 거리. 정답은 4루트 똑같이 나와요. 됐지?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넘어갈게요. 자, 도형의 대칭 이동 가겠다. 얘 똑같은데 주어진 게 원이야 뭐야? 원이죠 원. 원의 이동은 뭐의 이동? 중심 이동. 그래서 중심좌표 꽂고 중심을 해당 그 이동을 시켜주면 된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러면 중심좌표를 꽂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그냥 바꾸는 작업이죠. 이거 너무 귀찮다. 바꿔보니까 우리는 다른 풀이를 따라갑니다. 이 문제에서는. 알겠어? 해당 풀이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다른 풀이로 가세요. 여기 밑에 다른 풀이. 그러니까 중심좌표를 마이너스 2,3이라고 찾아놓고 우리는 이거를 대칭 이동시킵니다.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은 x축 대칭 한 번, y축 대칭 한 번이겠지? 따라서 x도 부호가 바뀌고 y도 부호가 바뀐 게 원점 대칭이 되고요. 중심좌표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겠죠. 2,-3입니다. 전부. 그럼 식으로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식으로 작성할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죠. 자, 이게 대칭 이동이고, 자, 대표 3번. 자, 직선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자, 대칭 이동이랑 평행 이동 섞였지. 자, 제가 딱 한 번 설명드립니다. 어떤 경우라도 대칭 이동 플러스 평행 이동이 섞여 있잖아. 이거 두 개가 섞여 있으면 예를 들어서 평행 이동과 평행 이동이 섞이는 건 상관이 없어요. 또는 대칭 이동과 대칭 이동이 섞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이 같이 섞여 있잖아. 절대로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순서 바꾸면 안 돼. 순서를 지켜. 알겠지? 순서를 바꾸는 순간 다른 상황이 돼버려요. 알겠죠? 절대로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따라서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순서대로 가볼게요. 너네 강아지 키우는 집 있니 혹시? 강아지 키우는 집이 이렇게 없어? 하긴 우리 집도 강아지를 안 키웠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개여서요. 너 못 키워? 푸들! 와 푸들 약간 귀한 종 아니에요? 얘네 막 족보도 있고 그러지 않아? 족보인데 귀하지 않아. 족보인데 귀하잖아. 족보인데 걔가 귀한 거지. 푸들이 제가 알기로 곧 있으면 말도 할 거야. 네? 푸들이 똑똑하게. 푸들이 좀 똑똑한 개입니다. 제 생각에는 푸들 키우면서 말 가르치면 말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먹을 거 좋아. 모든 개는 다 먹을 거 좋아요. 많이 좀. 맞아요. 근데 초콜릿 먹어도 안 죽어요. 초콜릿 먹어도 안 좋고 개가 원래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됩니까? 바로. 먹으면 안 돼? 안 돼요? 진짜 왜 안 돼? 근데 저는 개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개가 진짜. 초콜릿을 먹으면 왜 죽죠? 위험해가지고.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뭐죠? 카카오가 안 좋아요. 카페인. 그러면 뭐 이제 집에서 뭐 카카오톡도 할 때 막 음소거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뭐야? 개가 카카오라는 성분 개한테 안 좋습니까? 뭐 카페인. 탈수. 카페인. 제 친구들 이제 시골 사는 친구들 키우는 개 보면 개 막 커피나 먹고 그러던데 상관이 있나? 빨리 죽어. 빨리 죽을까? 개는 원래 빨리 죽어. 개가 보통 한 종마다 좀 다른데 20년 넘기기 힘들지 않나? 울산에서 그렇지. 심지어 불독 같은 애들은 제가 봤을 때 수명 10년이 안 돼요. 불독은 금방 죽더라고. 턱거리다가 죽고. 제가 이제 개를 키우지 않는 이유는
이 개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고 하죠. 네.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지? 쌤 T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T랑은 다른 거지. 야, 사이코패스 아니야? 야, 자기가 10년 넘게 키우던 개가 죽었는데 잘 가? 너는 개니까 일찍 죽은 거구나? 이건 사이코패스죠. 그거랑은 T, F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T가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 T의 공감 방식을 F가 이해를 못할 뿐이야.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F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맞지? 쌤 확실하시네요. T의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F가 T의 공감 방식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지? 몇 살 정도 됐니? 6살. 너가 한 대학생쯤 되면 대학생 때쯤 되면 졸졸.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엎드렸어? 피곤해서? 피곤해서 엎드리면 저는 엎드리면서 다녀야 돼요. 이렇게. 알겠어? 우리는 동물이랑 다르잖아요. 말을 할 수 있고 지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해서 하면은 진짜 난장판이겠지 세상에. 순서 지키라는 거죠. 가는 순서도 지켜라라는 거지. 그런 얘기 들어봤니? 반려동물을 키우면 나중에 너가 죽어서 저가 어디 갔을 때 그 문에서 기다리고 있대. 저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잘 키워보세요. 혹시 알아? 너 시집 갈 때까지 걔가 살아있을지? 진짜야? 왜냐하면 개 중에 막 30몇 년을 사는 개들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치? 너무 힘들어요. 그 개가 힘들어요. 가능은 합니다. 어떻게 키우냐 봤더니 개 휠체어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안 하고. 아 그래? 너는 약간 짧고 굵게. 아니 그냥 앞치는 굵게 딱 딱 행복하게 딱 해줄 수 있을 때. 왜냐면 늙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니 그것도 그렇고 내가 힘들잖아. 화장할 거지 화장. 미리 계획을 물어보는 거야. 요즘 개 화장도 많아. 개 화장도도 있고 요즘은 다 그거. 프리미엄 야, 개 납골당도 있어. 맞아요. 개 납골당 있어요. 프리미엄? 프리미엄 장례식이요. 개 장례식도 있고. 네. 야, 근데 나는 개 장례식장은 사실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야, 요즘 사람도 무빈소 장례 많이 해. 근데 개가 물론 가족이 죽는데 장례식장을 빈소를 차리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무빈소로 뭐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는 거면 물론. 아 당연히 가족이. 막 사람을 불러서 그런 게 아니죠, 아니고. 아니죠. 아 그래? 사람 부르는 줄 알았지. 아니요. X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잠 좀 깼니? 왜 이렇게 피곤해? 1시간 졸면 1시간은 공부하고 1시간 졸면 1시간 공부해야지. 3시간은 다 공부 안 하시려고 하면 어떡해요? 그 순서를 좀 지키셔야 됩니다. 거기 순서대로 적용이라고 써 있어요. 원점 대칭을 먼저 한 다음에 원점 대칭.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삼각근. 그러면 자, 첫 번째 순서가 이렇게 되겠지. 원점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평행 이동이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라는 뜻이. 순서대로 해볼게요. 자, 대칭 먼저, 평이 나중.
자, 대칭을 먼저 하게 되면 저 식이 이렇게 바뀔 5 마이너스 5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되기 때문에 도가 바뀌겠죠. 3y 플러스 2는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하겠습니다. 요거 자 x 대신에 x 플러스 1 넣고 자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넣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면 끝입니다. 이걸 정리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3y 자 상수항은 계산해서 자 정리할게.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 빼 플러스 2 있죠.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마이너스 12인 것 같죠. 자 정답은 여기 x 앞에 개수를 양수로 두고 있으니까 부호만 살짝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문제 풀 때 그러면 대칭하고 무조건 평행 이동을 네 하잖아요. 순서를 지키셔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평행 이동을 하고 대칭 이동을 한다라고 해도 무조건 대칭이 거예요? 아니요. 문제에서 평행 이동을 먼저 하고 뭐 대칭 이동을 하라고 시키면 평행을 먼저 하고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순서에 따라서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먼저 해라가 아니라 문제가 원하는 순서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이거 중점으로 풀어준다고 했었어. 중점으로. 자, 다음을 구해 보세요. 점 9,4를 2,3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잡고. 야, 2,4가 있어. 이거를 2,3에 대하여 대칭 이동. 2,3에 대하여 대칭 이동.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어디에 찍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된 점을 x, y라고 준다가 시작입니다. 됐지? 대칭 이동된 점을 x, y라고 준다.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이 중점이라서 자, 두 점의 중점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x 더하기 9 자, 이번에 y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중점을 찾아주면 되고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된다를 풀면 되는 거겠죠? 별다른 건 없어요. 따라서 앞에서 x 값이 자 얘가 x 값이 마이너스 5고요. 자 뒷줄에서 y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히는 거겠죠. 1번 정답이 마이너스 5,2가 되겠고 자 원을 또 점에 대해서 대칭. 그 원의 이동은 중심의 이동이니까 마찬가지로 중심을 뽑는다. 중심 좌표 제가 그냥 뽑을게요. 중심 좌표가 1, 마이너스 4인데 얘를 다시 마이너스 1,3에 대해서 대칭 이동.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거리가 같은 거리에 찍히겠죠. 다시 x, y라고 줍니다. 얘가 중점이다. 를 풀면 돼요. 자, 따라서 2분의 자 x